판때기 하단에 꼭지점마다 필렛을 제가 6을 주시라고 한 이유가 요 부분 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부분 투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부분 투상이라고 해야죠. 파단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특정 부분의 일부분만 이렇게 그려주는 걸 부분 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했을 때 이 부분 투상의 이 중심선이 요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요거 확인해 보시고요. 외형선으로부터 이 중심선이 또 얼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6이죠. 그래요. 이 6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이 정면도에서도 보면은 이 중심선에서부터 요렇게 표시된 거 확인해 봐도 요것도 다 6입니다. 그죠? 요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요렇게 중심선만 있어도 요렇게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각진 모서리로 놔두면 응력에 집중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가 라운드 돼 있지 않고 각진 모서리가 발생하면은 이 볼트들을 이렇게 체결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 기계들이 동작을 할 때 기어가 충격을 받으면서 쿵쿵쿵 맞물리는 기어가 쿵쿵쿵 서로 쿵쿵쿵 하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막 그럴 때 축을 통해서 본체까지 응력이 전달이 되죠. 그럴 때 이게 각진 모서리로 돼 있으면 여기서 힘이 몰리기 때문에 충격이 계속 이렇게 몰려서 각진 모서리 쪽에서 모여요. 그런 거를 응력의 집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의 집중이 생긴다는 표현을 하는데, 요런 데를 라운드 해 두면 충격파가 이렇게 왔다가 사사삭 왔다가 튕기고 괜히 라운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쁘게 하려고 R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각진 모서리가 있을 때는 힘이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런 데에서 집중이 생기게 돼요. 힘이. 그런데 이 모서리가 필렛이 돼 있으면 힘이 이렇게 오더라도 얘가 튕겨 나가면서 안에서 자꾸 해소가 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R을 우리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도면에서 이렇게 중심선만 우리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지만 이 형상은 이렇게 바깥쪽에도 필렛을 넣었겠구나 라고 연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6으로 바로 가자고 이야기를 어제 했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좌측면도를 보시면 중심선이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중심선이 있죠. 요거도 있는 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요 구멍이 요런 식으로 구멍 뚫려 있는 것이 여기에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판때기 영상을 봤을 때 요쪽에 하나 있겠고 여기 하나 있겠고 여기 중심이라고 했을 때 중심선 위치에 하나 있겠고 또 여기 있고 끝에 하나 더 있고, 그러면 이쪽 열로 이쪽 O라고 할까요? O에 대해서는 O와 열이죠. 이게 열이죠. 열로 봤을 때는 구멍의 개수가 몇 개로 연상이 되나요? 그럼 5개예요. 그죠? 그러면 뒤에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5개가 구멍이 배치가 돼 있겠죠?
자, 이 좌측면도의 중심선 요거 하나 더 있는 거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짧은 중심선은 이 물체의 기본 중심선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구멍이 없다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힘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가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간격으로 역시 배치를 했다. 요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그 좌측면도에서 보이는 것만 이야기했을 때 여기 두 군데만 볼트를 체결해 놨다. 그러면 여기에 힘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체결한 힘이 몰릴 거 아니에요. 여기는 느슨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파손이 생겨요? 볼트를 체결해 놓은 이 두 군데에서 판의 형상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간격으로 이렇게, 등간격이란 뜻이 뭐예요? 같은 간격으로 볼트를 체결했겠군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중심선이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과제도면에 중심선을 표시 안 한 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출판사의 실수라고 봐요. 자, 뭔 소린가 하니 이런 판때기가 있을 때 여기를 중심선이라고 다시 보고 요렇게 있어서 여기에 5개 대칭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에 거는 제가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요렇게 해서 5개가 들어갔습니다. 얘를 재보시면 아마 3위가 나올 건가 그럴 거예요. 네, 이쪽도 3위가 나오던가 그럴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과 이것의 간격을 한번 재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뭐 재볼 필요도 없기는 한데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90. 왜 90이 나오는 거 제가 바로 오케이 하냐면은 이 반지름 값으로 했을 때 이거 6이었죠? 그리고 어제 이거 102로 봤었어요. 전체 폭을 102로 봤었어요. 102에서 6, 즉 12를 빼면은 102에서 12를 빼면은 90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사이에 볼트 체결을 안 하면 90으로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는 거를 볼트 체결을 안 하면 이것도 어디에만 문제가 생겨요? 앞에 쪽에 볼트 체결한 거에만 힘이 집중이 생기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 중간에 볼트를 더 체결할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출판사의 이 과제도면에 중심선 빠진 거는 실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간격은 45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볼트를 체결할 구멍들에 대해서 총 12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반장님? 왜 이렇게 이거를 찾아내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 판때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판때기를 만들어 놨는데 좌측면도에 요것도 있었지만, 이제 작업을 파트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 본체에서 클릭하시고 무슨 버튼 누르셔야 돼요? 파트 편집 누르시거나 또는 어셈블리 리본 메뉴 어셈블리에 부품 편집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어서 편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바닥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뭐 세로 구멍을 뚫어 줄게요.
이거 구멍가공 마법사로 안 할게요. 왜 구멍가공 마법사로 안 하냐면은 뭡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나사구멍 기능을 쓰면은 역시 맞춤핀이나 뭐 요런 거를 찾아서 쓸 수는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여기 들어왔는데 얘가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우선 그려 놓을게요. 중심선. 왜? 파트의 원점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원점에 안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자, 중심선 그리기 요렇게 원점에 대해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렸어요. 그러면 이 파트의 원점,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의 원점하고 스케치한 중심선 꼭지점을 서로 잡아서 일치를 줄 수가 있죠. 네. 아이고 이런 선이 됐나? 됐어요. 자, 얘네를 잡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릴 때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편하게 하려고 이 중심선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대칭 하려고 요걸 미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을 하나 여백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원을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요렇게 모서리 쪽에 가져다 대보세요. 자, 잘 보시나요? 원의 센터 포인트를 클릭해 가지고 요렇게 필렛 엣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센터 표식이 뜹니다. 센터 표식에다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센터에 요거에 일치로 뜨게 되나요? 자, 요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 필렛 모서리를 선택하고 서클 원주 자체를 선택하면 구속 조건으로 동심을 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결과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랬을 때 얘를 이렇게 갖다 놨다면 이쪽에다가는 서클을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되죠. 왜? 중심선하고 얘를 선택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죠. 요소 대칭 복사. 네? 원 반지로. 아직 안 정해요. 배치해 놓고 할 거예요. 자, 요소 대칭 복사로 얘를 넘겨 버립시다. 넘겨졌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서클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객체를 선택하시고 끌어 당겨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복사 기능입니다. 복사 기능이에요.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그리고 서클의 원주를 클릭하고 당겨요. 마우스 포인터에 플러스라는 이런 표식이 뜨죠. 복사 기능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랬을 때 이 센터 포인트하고 이 센터 포인트하고 구속을 서로 맞출 필요가 있겠죠. 뭐입니까? 수평. 요렇게 얘네를 수평으로 구속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요렇게 32를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센터 포인트를 클릭하고 움직이려고 해도 두 번째로 이거 잡아놓은 서클은 안 움직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크기만 안 정해져서 완전 정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서클을 선택해서 또 이 중심선을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하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32 이렇게 온 거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32로 치수를 봐도 돼요. 어차피 같은 결과예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서클을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끌어 당겨 가지고 여기쯤에다 갖다 놓을게요.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복사하기 되나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어이? 내 거 어디 갔냐? 이렇게 됐죠. 자, 이거도 이 센터하고 이 센터하고를 수평으로 서로 맞춰야 되겠어요. 네. 자, 얘를 수평으로 맞췄으면 이거의 센터 포인트와 중심선 자체하고는 무슨 구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치. 그래요. 아, 여기 또 뜨네. 자, 이렇게 하면 얘도 이제 센터 포인트 클릭해서 움직이려고 해도 이제 안 움직여집니다. 크기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 정의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개의 서클을 동시에 우리가 다 선택을 하고 크기 구속을 주도록 할게요. 윈도우로 셀렉트하면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하면은 서클만 전체 포함이 됐을 때 얘네를 동등으로 구속 줄 수 있죠? 서클들만. 그러면 이제 다시 윈도우로 얘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윈도우 셀렉트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하는 걸 윈도우 셀렉트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5개의 원이 선택되어 있을 때 중심선을 같이 눌러놓고 역시 뭐로 가자는 거예요? 요소 대칭 복사. 넘어갔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이게 하나 더 필요해요. 그죠? 요거도 요 서클을 컨트롤 키 눌러 가지고 끌어 놓을게요. 복사하기. 아이고. 자, 요렇게 복사됐나요? 자, 얘도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서로 수직으로 구속이 맞아야 되죠? 자, 포인트와 포인트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맞춰놔요. 얘는 이제 X방향으로만 구속이 되면 되겠죠? X방향으로는 못 움직이고 Y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Y방향으로 못 움직이게 하려면 뭐하고 구속을 하면 돼요? 중심선. 그렇죠. 얘하고 일치로 구속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역시 XY 방향으로 이 센터 포인트 클릭하고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얘는 역시 이 중심선에 대해서 요소 대칭 복사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네,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요소 대칭 복사로 넘긴 이 센터 포인트 클릭하고 안만 움직이려고 해도 얘는 안 움직이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서클하고 이 서클하고를 선택해 가지고 동등으로 구속을 줄게요. 크기를 같이 동등으로. 그러면 최초에 그렸던 원줄을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얘네들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크기 조절이 되나요? 구석이 잘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5.5파이라고 크기 치수를 넣으시라 하고 싶어요. 5.5파이입니다.
아닙니다. 요거 실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측해서 근사치는 볼 수가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규격의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5.5로 보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쉴게요. 자, 규격집에 보시면 먼저 과제도면을 보면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를 제가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라면 당연히 우리는 규격집으로 와서 볼트 자립하기, 볼트 구멍지름 15항, 얘를 과제도면에서 실측해 보면 이게 DH가 거의 6 비슷하게 보이는데 6보다는 작을 거예요. 과제도면에서 실측해 보세요. 자를 가지고 실측해 보세요. 6보다는 작아요. 그죠? 6 이하이구나. 요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볼트 구멍 지름 DH에 대한 값을 찾아보는데 6.6은 아니죠. 5.5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5.5파이로 크기 치수를 넣으시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M5 볼트를 체결하겠군으로 우리는 확인한 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5.5파이로 해가지고 얘를 무슨 피처 명령을 가야 될까요? 어이? 돌출컷이죠, 신영씨? 네, 그래요. 돌출컷으로 해가지고 얘를 다음까지로 이렇게 빵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돌출컷에 방향 1의 옵션을 다음까지로 해가지고 위로 커팅이 되는지 화살표를 보시고요. 방향 화살표를 보시고, 자, 확인. 요 뚫렸나요? 재생성 한번 누르시고 세이브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세요.